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 힘들었던 3월은 지나가고 이제 대망의 4월이 찾아왔어요. 오늘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양봉이 출현했어요.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일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25만 달러를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써니전자는 어제 11% 정도 상승해서 마이너스 1.9% 손실 중에 있어요. 차이나전기차는 마이너스 38%고요. BITX는 마이너스 12% 손실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수백 프로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십 프로의 손실은 인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BITX는 현재 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SOXL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BITX도 오늘은 의미 있는 양봉 캔들이 나온 것 같아요. 차이나전기차는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탄핵 심판일이 4월 4일로 결정돼서 써니전자가 11% 정도 급등했어요. 하지만 이재명 관련주인 오리엔트전공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써니전자도 이번 주에 탄핵 심판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짧게 빠져나오려고요. 써니전자에서 수익을 내서 양도소득세를 충당하려고요. 가능하면 연말까지 BITX는 손을 안 대려고요. 비트코인이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어요. 짝꿍댕이 쌍바닥을 찍은 것 같고요. 삼각수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4월 2일 새벽에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양봉이 나온다면 빠르게 정고점을 탈환하러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상승 랠리는 13만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캐딘 어덕트월드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가는 10원 근처라서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도지코인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것 같아요.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5%지만 아직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8% 수익 구간이고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59%,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59%, 넴은 마이너스 39%, 이케시는 마이너스 62%, 디카르본은 마이너스 27%, 캐딘 어덕트월드는 마이너스 69% 손실 중에 있어요. 작년에도 경험했지만 알트코인은 한번 상승하면 4, 50%는 그냥 우스운 것 같아요. 알트코인의 불장을 희망하며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종목들이 드라마틱한 손실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 겨울에 경험했듯이 한번 상승 랠리가 시작되면 무섭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음 편하게 그때를 기다릴 겁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반도체 설계 업체인 암홀딩스가 데이터 센터 중앙 처리 장치인 CPU 부분에서 자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5%에서 올해 말 50%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암홀딩스는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데이터 센터 C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그동안 GPU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서서히 CPU 또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전체적인 상승이 기대돼요.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은 거의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경기 둔화로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의 경기 침체율을 3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정책이에요. 이러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침체 확률을 30%밖에 보지 않고 있어요. 결국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속임수인 것 같아요. 미국의 부채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미국의 금융적 지위와 장기적 경제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를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법을 통과시켜 지금 사라 베이비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대요. 비트코인법은 미국이 부채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의 기축 통화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는 단 하나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이어 시계와 다음 블록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가자라고 덧붙였어요. 이 발언은 최근 블랙록의 레드핑크가 2025년 연례 행사 서한에서 경고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대요. 레드핑크는 미국의 연준 부채 수준이 계속 통제되지 않고 증가하면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핑크는 올해 이자 지급액이 9,520억 달러를 넘어 국방비 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모든 연방 수입이 의무 지출과 부채 상환으로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분산형 금융을 지지하면서도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계속 약화되면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사인 블랙록 CEO가 비트코인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블랙록을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일본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 플래닛이 또 비트코인을 696개를 매입했대요. 이로 인해 총 보유량은 4046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게 되었대요. 메타 플래닛은 계속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월요일 비트코인을 22,048개를 매입했대요. 그래서 총 보유량이 52만 8,185개가 됐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 위치를 공고히 했대요.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량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에서는 매도 압력 감소와 공급 부족에 따른 강세장 재진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온체인 분석가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 비트코인 매도자가 말 그대로 고갈됐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는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인용해 주요 거래소의 하루 평균 유입량이 11월 이후 8만 1000 비트코인에서 2만 9천 비트코인으로 무려 64%가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애들러는 10만 달러 돌파 이후 이어진 차익 실현 물량을 시장이 흡수한 사항이며 현재는 수요 우위의 비대칭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4월에서 5월을 다음 상승전 진정 구간으로 보며 새로운 공급 부족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이 점점 씨가 마르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공급 충격이 올 것도 같습니다. 현재 마일스트롬 최고 투자 경영자인 아서 헤이즈가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가 본격화되며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그는 연준이 조만간 양적 긴축이 종료하고 미국의 국채 중심의 양적 완화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안에 2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30만 달러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상황을 봐서 25만 달러 근처에서 분할 매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은 그때 가서 유동적일 것 같아요. 아서 헤이즈는 미국 정부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 적자를 감당하려면 저금리에서 막대한 국채를 팔아야 한다고 짚었어요. 이어 외국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자국 중심 무역 정책으로 인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스스로 채권을 소화하려면 연준과 상업은행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이즈는 연준의 정책 변화가 시장 유동성 증가에 이어지며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4월부터 연준의 QT 축소만으로도 연간 약 2,400억 달러의 유동성이 생기고 이후 MBS인 주택 저당 증권을 줄이며 국채 매입을 병행하면 최대 4,20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5만 달러를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BITX는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SOXL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